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엄마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근처에는 이모네도 있어서 이종 사촌들과도 왕래가 잦아 위로도 많이 받으며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죠.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혼을 하지 않고 이모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저를 키우는 걸 당신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모와 엄마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해외에 나가서 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구입해가지고 오시곤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는 인지도가 낮았거든요. 엄마는 다른 나라 것과 엄마 회사 제품을 비교 연구하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죠. 저는 그런 엄마와 이모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서 제 힘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녔죠. 그러다가 남편도 만났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엄마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땠냐 하면 두 분의 회사가 자기 앞으로 넘어온다며 거짓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걸려서 저와 완전히 갈라선 거고요. 남편 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남편을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에는 남편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얼굴만 서로 아는 정도였는데 세월이 흐르고 다시 만나니 그럼에도 반갑게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고 저보다 2살 많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복학한 선배들이 어렵기도 하고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울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나 남편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제게 꽤 관심을 보였고 저도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데 전보다는 익숙해진 것도 있어서 표면상으로나마 친하게 지냈죠. 저는 적당히 이야기나 하다가 관계에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꽤나 저한테 적극적이었고 결국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이 저와 여러 면에서 취향이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건 전부 남편이 제 취향을 조사해서 일부러 비슷하게 맞춘 거였더라고요. 이 인간은 적당히 먹고 살만한 집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편하게 사는 게 목표였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제가 남편 레이더에 걸려든 거였고요. 다시 생각해도 열받고 왜 저딴 인간인 걸 몰라봤나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사기꾼 같은 인간들한테 속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드는 거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그 인간은 결혼하고부터 완전 사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고 아침에는 해장한다고 그 새벽부터 매운 닭발 같은 걸 시켜 먹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배달해주는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배달앱을 이용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점심 정도에나 주문해봤으니까요. 밤부터 오전 7시나 8시쯤까지 영업하는 야식당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는 혀가 꼬부러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윤지원, 너 어디 가서 나만한 남자 만날 수나 있겠어? 나랑 결혼한 거 너 진짜 안 긁은 복권 산 거다. 솔직히 나만한 남편이 어딨냐? 아무리 요새 결혼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해도 여자 30 넘으면 그건 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딱 나타난 거야. 너처럼 나이만 먹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여자한테 말이야. 나는 너 아니어도
더 어린 애랑 결혼할 수 있었다. 내가 다 너 불쌍해서 결혼해준 거다. 희생정신 발휘한 거라고.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짜증난다는데 이건 허구한 날 기분 나쁠 만만 해대는데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죠. 누가 희생정신 발휘하래. 내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오빠가 나한테 들이대놓고 이제 와서 왜 맨날 사람 우습게 만들어? 술 먹고 들어와서는 할 말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뭐야? 나는 오빠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내가 열받아도 남편이니까 진심 어린 충고하는데 진짜 이렇게 살지 마. 인생 이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의 즐거움을 하라 말아야, 어? 마누라 됐다고 바가지 붙어 굽는 거냐? 이게 아주 신혼초부터 할 짓이 없어서 남편한테 잔소리 나고 말이야. 그럼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막말하는데 신혼초부터 왜 이래? 오빠 이런 사람이란 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이야. 아니, 매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 해장한다고 배달 주문하는 남편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아내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전부 고깝게 들었고 저를 무시하는 말들도 심해져서 사이가 점점 나빠졌어요. 게다가 정말 시댁은 집안이 어떻게 된 집안인지 참 이상하더군요. 남편은 어쩌다 술 안 마시고 일찍 오면 자기 또래 사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술판을 벌였는데요. 그 나이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3명 정도가 고정 멤버로 오고 한두 명이 가끔 오곤 했거든요. 어쩌다 오는 2명은 직장이 있어서 그런지 좀 어울리는 척만 하다가 갔어요. 저한테 실례 많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고정 멤버 셋은 정말 진상도 그런 진상들이 없었어요. 아무튼 남편하고 그 사촌들은 누가 들어도 한심한 소리들만 했어요. 아, 나 진짜 이번에 주식 잘못 물려서 완전 거지야.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PC방에서 자잖아. 니네 집에서 자고 가도 되지? 그래, 오늘은 자고 가. 근데 너 진짜 주식 소질 없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찾아봐. 그것 때문에 고깃집 하던 것도 날렸잖아.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사촌더러 자고 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속으로 화를 삭혀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행시를 준비한다고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고 남편이 술 마시자고 하면 바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맨날 할 일 없이 있다가 가끔 물류센터에 알바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제 남편을 엄청 부러워하더군요. 죄식이 이 자식 아주 얼굴이 폈어. 결혼하니까 좋냐? 네 마누라는 말도 없고 조용하니 좋을 만하네. 우리 마누라는 말도 마라. 그 옆에 내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어. 그런 말 마라. 니네 있을 때만 얌전한 척해. 진짜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어. 사람 돌겠다니까. 남편이나 같이 모이는 사촌들이나 한결같이 자기 잘못은 생각 못하고 상대만 안 좋게 보는 게 참 웃기더군요. 한 번은 퇴근 무렵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약 먹고 혼자 누워있는데 남편이 8시쯤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지 사촌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남자 넷이 술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면서 보지도 않는 TV까지 큰 소리로 켜놓으니 머리가 막 울리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 한마디 했어요. 죄송한데 오늘은 이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자려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남자들 목소리에 TV 소리까지 섞여서 머리가 막 울리고요. 야, 네가 아프다고 애들 무안하게 이러면 어떡하냐?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오빠가 빨리 보내. 나 이제 얌전한 척 안 하고 바가지 좀 긁어야겠어. 제 말에 움찔한 사촌들은 입을 딱 다물고 집을 나갔고 남편은 자기 손님들한테 무안을 줬다며 방방 뛰었어요. 윤지연, 너 진짜 남편을 물러보는구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애들을 내몰아. 네가 아픈 게 그렇게 대단해? 와, 이건 뭐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 아니,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알아서 친구들 내보내고 날 걱정해줘야 정상 아니야? 이건 안에서 다 들리는 거 뻔히 알면서
흠잡지 못해 난리야. 아니, 나랑 연애할 때 김재식은 어디 간 거야? 그때 나랑 같이 영화 보고 감상 이야기하고 미술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던 사람은 어디 있고 이렇게 맨날 술판에 쌍스러운 말만 하냐고. 사내 놈이 미술 전시회 진심으로 좋아서 가는 놈이 몇이나 되겠냐? 그거야 사귈 때니까 그런 거고 이제는 편하게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 결혼해서까지 너한테 맞춰서 영화 보러 쪼르르 다니고 카페 가서 오글거리게 커피에 케이크 먹고 그래야겠냐? 나는 이제 나답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사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았어? 쟤들은 나 어릴 때부터 영혼의 단짝들이라고. 와, 아내가 아프다는데도 자기 친한 사촌들 보냈다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진짜 열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걸 찐으로 느껴버린 거죠. 남편의 사촌들은 결혼식 때에나 봤지 그전에는 저한테 소개해주지도 않았어요. 영혼의 단짝이라고 그렇게 몰려다녔으면서 저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남편도 제가 싫어할 걸 알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 나를 속였다는 게 분명해졌고 저의 화는 점차 분노로 바뀌었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엄마도 그렇고 이모 식구들도 얼마나 속상해할지 상상이 가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일단 이 남자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생활 패턴을 바꾸자고 하던지 서로 조금씩이라도 맞춰가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고집불통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고 이게 편해.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마누라야? 난 술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무엇보다 내 사촌들이 좋아. 아니,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면 왜 살아? 돈은 뭐하러 벌고 뭐하러 스트레스 견디며 회사를 다녀. 술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의 매일이잖아. 늦는 날 아니면 사촌들하고 집에서 술 파티고 거기다 하루 걸러 해장한다고 배달 주문시키고 한 달 생활비 절반은 오빠랑 그 사촌들 술 마시고 배달비야. 오빠, 솔직히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수준 아니야? 야, 뭐가 어쩌고 저째? 알코올 중독? 너 말 다 했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거 봤냐? 너 아주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잡겠어.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니? 넌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주 악담을 퍼붓지 그래. 남도 안 하는 말을 하는 게 마누라야? 너 내 사촌들 오는 거 같고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나가서 네 친구들 안 만나냐? 네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 형 안 보고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은근슬쩍 우리 친척들 와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걔들 일주일에 많이 와봤자 3번이야. 평소에는 2번, 적게 오면 1번이고. 그리고 밖에서 먹는 술은 순전히 내 용돈으로 사 먹는데 꼭 내가 생활비 다 쓰는 것처럼 말한다? 일주일에 2번 어떤 친척이 술 마시고 밤새 놀겠다고 신혼집에를 와. 오빠는 나랑 살려고 결혼했어. 아니면 신혼집 마련해서 사촌들 불러서 놀려고 결혼했어? 같이 사는 사람은 나야. 같이 사는 사람이 불편하고 생활비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맞추려고 해야 부부 아니야? 내 친구들 말하는데 내가 친구들 데려와서 오빠처럼 그렇게 놀았어? 자꾸 오빠 기준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배려 좀 하자고. 배려란다. 얘 진짜 웃기네. 넌 무슨 가족 간에 그런 걸 따져. 아, 정말 잔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럼 너도 네 친구 데려와. 밤새서 놀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오빠 사촌들은 어떻게 매일 와서 얻어먹기만 하고 가? 한 번도 자기들이 뭘 사오거나 음식 시킬 때 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방에 있다고 모르는 줄 알아? 맨날 오빠 휴대폰으로 계산되는 거 알아. 나랑 오빠가 배달앱에 같이 등록한 생활비 카드로 쓰잖아. 넌 친척들 와서 밥 먹는 걸 밥값 내라고 해? 이게 그냥 와서 좀 놀다가 밥 먹고 가는 수준이 아니잖아. 야,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돈 내야지. 일정한 수입도 없는 애들한테 매정하게 오늘은 네가 내고 다음에는 제가 내고 그래야겠냐?
오빠, 진짜 나랑 우리 집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빠 사촌들만 생각할 거야?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만 됐고 남편은 완전 일방 통로로만 뚫린 사람 같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생 사람이 저러지는 않겠지 라며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촌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가정을 챙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촌들도 평생 저렇게 놀고 먹고 살지는 않을 거고 와이프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돈벌이를 하는 날이 오면 바빠지니 못 만나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취직을 하려니 했죠.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정말 바빠지게 됐어요. 저희 팀이 맡은 프로젝트가 꼭 통과돼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근을 하고도 집에 일거리를 가지고 와야 할 때가 있었는데 남편하고 그 사촌들이 그날따라 더 심하게 떠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해서 일거리를 들고 도로 회사로 가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집에는 절대 일을 갖고 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촌들 술 마시고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는 걸 듣는 것보다 100배 나았어요. 근데 아내한테 쫓겨나서 PC방 전전한다던 사촌이 아내 몰래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하고 걸려서 이혼이 코앞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혹시 남편이 그 사람을 집에 들일까봐 걱정이 됐어요. 오빠, 그 남식이라는 사촌 이혼한다며? 그 사람 갈 데 없다고 막 집에 들이고 하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안색을 싹 바꾸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너, 내 사촌은 뭐 시댁 식구로 치지도 않는다는 거냐? 어디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리고 그 사람? 와, 진짜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남식이, 영식이, 정식이 와도 너 제대로 인사 한 번을 안 하는 거 나 다 눈 감았는데 이제는 아주 무슨 거렁뱅이 취급을 하려고 드네? 와서 술심부름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뭐가 어쩌고 저째? 아니, 내가 왜 오빠랑 사촌들 술 먹는데 술심부름을 해야 돼? 오빠는 오빠 와이프가 옆에서 술심부름이나 하면 좋겠어? 안 될 건 또 뭐냐고. 그리고 내가 걔를 집에 부르든 데리고 나가든 신경 꺼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령하지 말라고. 이런 말조차 명령이라며 저를 윽박지르기만 하니 저는 일상의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됐고 불면증에 위궤양까지 생겨서 계속 고생이었어요. 거기에 시댁은 제가 아버지가 없이 엄마 밑에서 컸다고 걸핏하면 애비 없이 커서 뭘 모른다며 저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이모가 명절이라고 시댁에 고급 한우 세트에 자연산 전복에 민어 세트를 보낸 걸 보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이런 걸 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셔야 하나? 너무 속상했어요. 시댁은 그런 걸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저희 친정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남편한테 새 차를 뽑아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그러지 마. 오빠 차 산 거 1년도 안 됐대. 그러니까 절대 사주지 마. 알았지?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튼 해주지 마. 해주려면 그냥 딴 거 해주든가. 그때까지도 저는 엄마한테 남편과 시댁에 대해 솔직히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의 실체를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제가 겪어봤으니 너무 잘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언젠가는 엄마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고 또 더 큰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분명 엄마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운다는 심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남편 차 사주지 말라고 하니 엄마는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알리지 않고 남편을 불러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사주고 백화점에 가서 비싼 시계를 사주셨더라고요. 그래놓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오늘 내가 김서방 밥도 사 먹이고 요즘 젊은 남자들 좋아하는 시계도 선물했으니 너한테도 잘할 거다. 엄마, 돈 아깝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진짜 돈 아깝다. 돈 아깝게 뭐가 아까워? 나는 너만 잘 살면 괜찮아. 우리 딸한테만 잘하면 나는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저는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속았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알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사준 시계를 차고서는 얼굴이 아주 해볼쭉해졌더라고요. 야, 니네 친정 그 회사 엄청 작은 데 아니냐? 근데 매출은 괜찮아? 장모님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보면 꽤 버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아,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저는 그러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인간이 그 후에 저희 엄마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야, 지원아, 니네 엄마 회사 작은 게 아니네. 장모님이 대표고 이모님이 이사해. 화장품 종류도 꽤 되네. 회사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브랜드 다 알더라. 그걸 이제야 알았다니 유감이네. 저는 빈정거리면서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회사를 무시하고 쳐주지도 않더니 탄탄하고 괜찮다는 걸 알더니 노골적으로 회사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역겹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라는 놈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사촌들은 물론이고 동창들한테도 자기가 땡땡땡 코스메틱의 후계자라며 거드름을 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명함까지 팠다네요. 저는 그걸 친한 동창한테 전해 들었는데 사촌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길래 슬쩍 떠보았죠. 아니 재수씨, 아니 형수님이라고 할까요? 나름 기업가 집안이었네. 아니 우리는 그저 그런 영세업체인 줄 알았지. 제식이 진짜 로또 맞았네.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표현했던 게 떠올랐어요. 이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사람을 평가할 줄 모르는구나 싶었고 진짜 남편한테서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했던 건 그날 밤에 남편이 처음 보는 외제차를 끌고 집에 온 거였어요. 새 차를 뽑은 거죠. 그것도 저희 생활비 카드로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차를 뽑아? 지금 타는 차도 1년밖에 안 됐다며.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 차를 그것도 생활비 카드로 뽑아? 지원아, 나는 네 이름으로 된 카드로 생활비 카드 하자고 할 때 끼케야 몇백의 한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니? 아, 모자라는 건 통장에서 인출해서 직접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 쓸 거는 내 카드로 해. 카드 줄게. 와, 진짜 미쳤구나. 당장 물리고 와. 아니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인데 어떻게 다른 월급쟁이들하고 같은 차를 끌고 다니라고 해. 사람은 자기 위치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너도 참 너다. 니네 친정 그렇게 돈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착각해서 널 구멍가게 딸 취급했잖아. 누가 무슨 후계자라는 거야? 오빠가? 오빠가 우리 엄마 회사 후계자라고? 와, 진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더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웃기지 마. 그 회사에 이미 우리 이종사촌 오빠도 있어. 그런데 오빠처럼 화장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 해? 나 네 남편이잖아. 남편이면 웬만한 이사 자리는 줘야지. 너도 그 회사 들어갈 거 다 알아.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 홍보팀에서 홍보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아무튼 나는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에 어울리게 하고 다닐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맞다. 그 회사에 남식이랑 정식이 자리 좀 알아봐.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돈도 벌게 해주고 번듯한 자리 하나는 해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남편 멱살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방심하고 있던 남편은 눈 깜짝할 새에 밖으로 밀려서 뒤로 나자빠졌고요. 야, 너 당장 그 차 도로 물리고 와. 아니면 너 진짜 뜨거운 맛 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그 차가 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라고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야, 네가 지금 나를 쳤어?
이게 마누라가 남편한테 할 짓이야? 그리고 왜 차를 물려? 내가 지금까지도 니네 회사 그렇게 잘 되는 줄 모르고 속고 살았는데 그것만도 열받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준다고? 와, 나 진짜.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경찰 불러. 여기요. 누가 112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 어디 시끄럽게 굴어봐. 나는 너 사기죄로 유치장 쳐넣을 거야. 너 우리 엄마 회사 명함 파서 네가 임원인 척하고 다닌다며? 나는 듣는 기가 없는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너나 니네 집안 인간들이나 똑같이 우리 친정 우습게 봤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나 신고하면 나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아파트에 쫙 다 알려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자 남편은 나를 무슨 귀신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여지껏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속상해도 최대한 목소리 낮춰서 이야기하려고 했고 이렇게까지 악에 바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제야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곳하게 변했어요. 지원아, 진정해봐. 그 명함은 나도 어차피 장모님 회사 들어갈 테니 조금 일찍 만든 것뿐이야. 내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어? 나도 지금 회사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고. 미래도 없이 남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내 에너지 다 뺏기는 건데 장모님 사업이라면 얘기가 다르잖아. 결국 우리 거가 되는 건데 안 그래? 야, 이 미친놈아. 누가 매일 너처럼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를 뽑냐? 우리 엄마가 무슨 호구인 줄 알아? 이모는 뭐 이사라는 직책 장식으로 달고 있는 줄 알고? 화장품 사업에 화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남의 사업 우습게 보고 망치려 들어. 망치다니, 그건 아니지. 나는 이게 다 장모님 사업 더 크게 키우고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야, 생활비 털어서 외제차 사고 가짜 명함 뿌리고 다니는 게 잘하는 거야? 자꾸 그것만 갖고 걸고 넘어지지 말고 내 사회 경력을 보라고. 나 그동안 회사 다닌 거 있잖아. 너 회사 얘기하니 나도 한마디 할게. 나 동창한테 들었는데 너 회사에서 해고 명단에 있다더라. 하도 술 처먹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와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대.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에 회사에서도 쫓겨났다며. 그래놓고 어떻게 운 좋게 또 회사는 들어갔네. 그래놓고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 보니 넌 구제불능이야. 아닌 게 아니라 동창들이 남편 가짜 명함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엉망인지를 이야기해줬어요. 동창 중에 한 명이 남편하고 전 회사를 같이 다녀서 지금 상황도 듣는다며 전해줬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결혼하고 사는 것 같다고 웬만하면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더군요. 저는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편하고 잘 말해볼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화장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면 엄마한테 잘 말해서 회사에 일하게 해볼까도 생각했죠. 그런데 이 인간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는 막장이었어요. 우리 집이 큰 부자가 아닌 줄 알았을 때는 무시했다가 돈 좀 있는 거 알고는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니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남편 짐을 되는 대로 싸서 아파트 1층까지 옮겨서 주차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도 안 했죠. 남의 눈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화가 나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우리 엄마 이름 팔아서 만든 명함부터 버려. 그리고 이 차 물리던지 아니면 네 돈으로 갚아.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마누라 이름으로 낸 생활비 카드에 통장에 돈까지 다 털어서 자기 차를 사? 그러자 사람들이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남편은 수군대는 사람을 보고 대충 자기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저 역시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갔죠. 엄마, 나 정말 미안한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놀란 엄마는 저를 진정시킨 다음
이모를 불렀고 저는 두 분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다 밝혔어요. 두 분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생각한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는 네가 힘들게 사는 게 더 싫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 네가 나 아니면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모도 속상해서 옆에서 눈물을 찍어내셨죠. 내 그놈의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승우 불러다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리 알아. 두 분은 저한테 고생 많이 했다며 위로를 해주셨고 저는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마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자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혼이라니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더니 이런 걸 진짜 저지르면 어떡해? 나는 너 기분 풀리면 돌아오려니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보내서 사람을 놀래키면 어떡해? 지원아, 너 이것도 나 한번 엿먹어보라고 하는 거지? 그래, 네 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네가 그 나이에 얼마 살지도 않고 이혼하면 인생 뭐가 되겠냐?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자빠졌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니까 네 걱정이나 해. 그러고 전화를 끊자 이 인간은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은 안 된다는 둥, 다시 생각해보라는 둥, 앞으로 잘해보자는 둥, 씨알도 안 먹힌 말들이었어요. 너란 인간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을 믿겠니? 너는 그냥 딱 네 수준에 맞는 사촌들하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살아. 나보다도 네 사촌들 먼저 챙기던 놈이 너야. 나 진짜 니네 기분 나쁜 집안 식구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니네 엄마 아빠도 우리 집 우습게 알고 나 얼마나 무시했는데 너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진심을 무시했고 동창들 중에서도 너 어떤 인간인지 알만한 사람은 이제 다 알아. 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땠는지 다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너 동창에 발도 못 붙일걸? 만약 네가 나와도 나부터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남편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혼은 안 된다며 아주 땡깡을 피웠어요. 지원아, 제발 나 한 번만 더 믿어봐. 나 전에 회사에서 뭐 어땠다고 했는데 그런 게 모함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도 회사에서 질투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무섭게 뒷담화하는데 내가 그런 거에 당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진짜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도 회사에서 이혼녀로 소문나는 거 싫을 거 아니야. 남편이 회사까지 쫓아와서 이혼 문제로 다투는 거 지금도 다 보는데 누가 너를 좋게 보겠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 물먹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구나. 그래, 잘 됐다. 나 지금 네가 한 말 다 녹음했거든. 이거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 이혼녀 따위에 단어 쓰면서 나나 돌싱인 여자들 전부 후려친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해? 네가 들었어? 너 내가 우리 팀 사람들한테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할 거야. 그리고 모함? 야, 네가 매일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모함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이게 아닌데. 아씨, 윤주연, 너 원래 이렇게 말 세게 하고 안 밀리는 애였냐? 진짜 계산 바뀐대. 라더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한마디로 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 제가 별말 못하고 자기한테 끌려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당황한 거죠.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사무실에 들어와도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엄마한테까지 사정하더군요. 장모님, 저희 이혼 못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합니까?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이혼을 장난처럼 말하는 건 아니죠. 장모님이라도 옆에서 지원이 마음 잡아주세요. 지금부터가 결혼 생활 시작인 거잖아요. 6개월도 안 살고 이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엄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돼? 케첩 아닌 인간들하고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맞지.
자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회사에서도 말썽이 많다며. 그렇게 매일 사는데 무슨 일을 제정신으로 하겠어?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자기 딸이 매일 남편하고 그 사촌들 술 퍼마시고 잡소리하는 소리에 시달리는 걸 그냥 두나?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저 이제 지원이 잘해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장모님. 그렇게는 못하겠네. 자네가 내 사업 우습게 보고 지원이 무시하다가 돈 좀 있는 거 알고 태도 바꾸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돈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절대 안 믿어. 처음 결혼시킬 때도 너나 니네 집이 다 마음에 들어서 시킨 거 아니야? 지원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집안이 좀 빠지고 우리 딸보다 못한 회사 다녀도 인생에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 오히려 지들이 우리 딸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더는 자네랑 할 얘기 없으니 당장 돌아가. 아니요, 저 못 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원이랑 다시 살라고 할 때까지 저 절대 못 가요. 그러자 엄마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나야. 승호랑 같이 좀 와. 다른 애들도 데려오면 좋고. 엄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종 사촌 오빠와 언니들을 부른 거였어요. 잠시 후 이모 가족이 도착했고 승호 오빠가 남편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세우자 남편은 말 그대로 다리를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도 그럴 게 승호 오빠가 덩치도 좋고 학기도 유단자여서 정말 포스가 무서웠거든요. 너 진짜 혼나고 싶냐? 위조 명함으로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안 나가면 진짜 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나가. 언니들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위로해줬고 거실에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승우 오빠가 남편을 혼냈어요. 이런 썩을 자식, 감히 우리 조카를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 나한테 오늘 정말 죽어볼래? 이모가 난리를 치자 그제야 남편은 싹싹 빌었다고 해요. 그러는 걸 승우 오빠가 한 손으로 거의 들다시피 해서 밖으로 내쫓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6개월의 소송 끝에 저의 승소로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이 끝났어요. 남편은 차 산 거에 그동안 생활비로 술 마신 돈까지 저한테 갚게 됐죠. 거기에 위자료는 또 따라왔고요. 또 회사 차원에서 남편에게 사기죄로 고소한 게 있어서 남편은 그 재판도 계속 받아야 했어요. 그 재판은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모 말로는 남편이 벌금형을 물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 일이 회사에 알려져서 안 그래도 해고 대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줄 위자료에 차값에 생활비까지 물어내야 되는 남편은 수도권에서 취직이 되지 않아 지방의 어느 작은 영세업체에 취직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더군요. 저를 속이고 저희 엄마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니 그 정도 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댁에서는 여자 잘못 만나서 신세 망쳤다며 제 욕을 한다길래 제가 한번 전화해서 그런 말 한 번 더 들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는 아무 말 않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저도 이혼 소송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다가 얼마 전부터 엄마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